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vivo V70FE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기의 언박싱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또한 간단하게 사양 빌드 퀄리티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 기기에 대한 저의 전반적인 생각과 의견 그리고 이 제품이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vivo나 다른 회사로부터 이 기기에 대한 후원을 받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임을 말씀드립니다. 보통 제가 대부분의 기기에 대해 갖는 의견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편인데 솔직히 그 이유는 다른 경쟁 제품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구성품을 살펴보면 충전 케이블, 에너지 효율 등급 스티커, 몇 가지 서류, 실리콘 투명 케이스가 들어있습니다. 본체인 휴대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케이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괜찮네요. 이건 상당히 흥미로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제 카메라가 너무 밝게 찍히지만 않았다면 여러분께 좀 더 자세히 잘 보여드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꽃무늬 같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바로 여기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윗부분에는 이런 무늬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이제 곧 부팅이 완료되면 보시다시피 베젤이 거의 없는 디스플레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꽤 멋져 보이네요. 여기 디스플레이는 6.83인치 크기로 실제로 꽤 큰 편이고 해상도는 1260 곱하기 2800입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는 AMOLED로 10억가지 색상을 지원하고 120Hz 주사율, HDR10+ 인증, 최대 밝기 1900니트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꽤 괜찮은 디스플레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딱히 나쁘게 말할 건 없지만 더 나아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단점은 내구성 등급이 4라는 점입니다. 여기 디스플레이의 종류나 이를 보호하는 유리가 어떤 것인지조차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등급은 경쟁 제품들에 비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화면대 본체 비율을 보면 베젤이 꽤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퍼센트로 따져보자면 무려 90.7%라는 높은 수치이고 디스플레이 자체는 인치당 449 픽셀이라는 아주 높은 밀도를 갖추고 있는 상태라서 솔직히 FE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훌륭하고 뛰어난 수준의 디스플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뒤쪽으로 돌려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 구성은 2억 화소 f1점, 924mm 광각 렌즈 하나와 800만 화소 f2점, 이 120도 초광각 렌즈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들로 4K와 1080p로 촬영이 가능하지만 GSM 아레나에서는 구체적인 프레임 레이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해상도 모두 30프레임일 거라고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설정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갑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비디오로 전환하면 1080p 30프레임이 보이고 60프레임도 있네요. 그리고 4K는 30프레임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1080p는 실제로 60프레임까지 지원해서 적어도 이제 셀피로도 그게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건 사실 어디서 이 기기를 구매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3200만 화소 f2.2 22mm 광각 렌즈는 국제 모델이고 또 5000만 화소 f2.0
21mm 광각 렌즈도 있습니다. 인도, 그리고 이 제품은 분명히 폴란드에서 샀으니 국제 모델일 거예요. 자, 뒤집어서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두 모드 모두 다 30프레임입니다. 자, 이제 카메라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으니까 기기 내부 사양을 한번 살펴보죠. 뭐 제가 이걸 억지로 분해할 건 아니니까 빠르게 주요 사양들만 하나씩 짚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000mAh 배터리가 들어있고 90W의 충전 속도를 지원하는데 이것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또한 놀랍게도 가장 저렴한 가격의 모델도 128GB 저장 공간과 8GB 램이 사용자들을 위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옵션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는데 이 기기는 저장 공간을 확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8GB보다 더 필요하다면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 아마 두 번째 옵션인 256GB 저장 공간과 8GB 램 모델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겁니다. 하지만 원한다면 모든 옵션에서 최대 512GB, 즉 반 테라바이트까지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아마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옵션이 하나 있는데 바로 256GB 저장 공간에 12GB 램이 조합된 모델입니다. 그런데 반 테라바이트 모델은 다시 램이 8GB로만 제공됩니다. 이게 맞는 정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이상한 선택이네요. 어쨌든 여기서 어떤 옵션을 선택하더라도 UFS 3.1 저장 장치 타입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가 저장 공간에 대한 사양입니다.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양은 이 기기를 구동하는 프로세서인데 바로 Dimensity UH7360 터보입니다. 이 칩셋은 기본적으로 중급형 프로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공되는 사양을 보면 그리고 가격을 고려하면 사실 꽤 합리적인 패키지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 기기의 가격은 대략 빠르게 확인해 보죠. 가장 먼저 인도 루피로 환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의 41,000 루피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제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약 1600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도대체 달러는 어디 있는 거지? 정말 제발 구글아 내가 찾는 걸 좀 보여줘. 아, 찾았다. 자, 미국 달러와 기준으로 현재 살펴보게 되면 가격이 약 440달러 정도이고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물론 이 가격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환율이나 세금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대략 이 정도 선에서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이 기기는 7000mAh 배터리와 90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이 정도면 스마트폰 치고는 정말 꽤 훌륭한 사양이죠. 게다가 고주사율 아모레드 디스플레이에 준수한 밝기와 HDRC 플러스 인증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기기를 고를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제품은 정말 꽤 괜찮은 패키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케이스를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전면은 당연히 유리로 되어 있고 추가로 플라스틱 화면 보호 필름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프레임부터 후면부까지 플라스틱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서 실제 내구성 면에서는 최고의 수준이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기기와 함께 실리콘 케이스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 기기에 대한 모든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다른 휴대폰도 하나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제품은 약간 더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찾고 있던 바로 그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제품입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꽤 괜찮은 기기입니다. 그리고 약간 혼란스러운 점은 결국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기기는 1080p 60, 2억 화소 카메라 같은 기능이 있어서 훨씬 더 멋진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도 더 크고 충전 속도도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또 다른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더 낫고 어떤 부분은 더 아쉽습니다. 배터리 용량으로 보면 이 제품은 6500mAh로 비보보다 500mAh 더 작습니다. 하지만 충전 속도는 100W로 10W 더 빠릅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특히 터치 입력에서 더 높은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또한 120Hz AMOLED HDR 1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잠깐 확인해보면 돌비 비전 인증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비 비전으로 마스터링된 드라마나 영화를 가지고 있다면 이 기기에서 실제로 감상할 수 있어서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밝기는 3500니트로 비보 제품보다 확실히 더 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000니트 정도의 밝기가 마음에 드는데 이 정도면 야외에서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제 취향에는 이 정도면 충분히 밝아서 제가 찾는 조건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딱 좋은 지점인 것 같아요. 아주 밝고 더 밝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밝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네요. 어쨌든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제품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성능을 조금 희생한 것 같은데요. 이 사양상으로는 이쪽이 조금 더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이 제공하는 것은 훨씬 더 빠른 프로세서입니다. 다이멘시티 7300 turbo 대신에 이제는 8500 울트라 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노 리뷰 네트를 참고해서 여기 들어간 프로세서의 일반 버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쪽도 약간 더 빠르긴 하지만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빠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나노 리뷰 네트에서는 예를 들어 두 프로세서 모두에 대한 NECB 벤치마크 점수를 제공합니다. 8500 논 울트라 버전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프로세서를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이 프로세서의 논 울트라 버전이 성능에서 133% 향상과 2211K 테스트 결과를 보여줍니다. CPU, GPU, RAM 등 모든 부분에서요. 그래서 이건 프로세서가 제공하는 것 혹은 프로세서 자체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긱벤6에서는 CPU 성능을 테스트하는데 싱글 코어 성능은 기존 비보 대비 68% 향상되었으며 멀티코어 성능은 133%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GPU 성능에서는 여러분이 특히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죠. 기기에서 게임을 즐기는 분이라면 무려 433%의 성능 향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완전히 앞서 나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기는 약간 더 비쌀 것입니다. 결국 일장일단이 있기 마련입니다.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게임 성능과 배터리를 모두 중시한다면 이 포코 X8 프로는 정말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로 프로세서입니다. 덕분에 모든 것이 정말 훨씬 더 빠르게 작동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점을 원한다면 이 제품이 확실히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나은 배터리 수명을 원하신다면 사실 에너지 등급 스티커상으로는 두 기기 모두 거의 비슷한 수명을 보여줍니다. 실제로는 약 500mAh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그리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유럽연합 에너지 등급 기준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더 저렴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고 사진 품질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재가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 같은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솔직히 이건 꽤 괜찮은 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 폰은 많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현대 스마트폰이 제공해야 할 것들을 체크해보면 더 큰 배터리가 있어야 합니다. 더 빠른 충전, 훌륭한 디스플레이, 그리고 한 가지 부족한 점은 더 좋은 프로세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격대라면 조금 더 빠른 프로세서가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포코를 언급한 이유가 그 제품은 추가로 더 빠른 프로세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동영상 촬영 측면에서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제품도 4K를 지원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4K 60프레임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4K 60프레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에 한정해서 본다면 이 제품이 최대 60프레임까지 지원해서 30프레임만 지원하는 이 제품보다 약간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80p에서는 두 제품 모두 60프레임을 지원합니다. 포코는 1080p에서 960프레임의 슬로우 모션도 지원합니다. 어쨌든 이게 제 나름대로의 평가입니다. 전반적인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저는 보통 다른 기기들도 함께 언급하며 비교해보고 싶어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저렴하거나 성능이 더 좋거나 혹은 뭔가 다른 점을 제공하는 제품을 찾고 있다면 과연 어떤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을지 자세히 비교해보는 거죠. 결국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기들은 이 정도의 저가 또는 중저가 라인에서는 보통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가격대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부분에 폭넓게 신경을 쓰게 되지만 가격이 낮아질수록 그렇지 않죠.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폰들은 배터리, 충전 속도, 디스플레이, 카메라, 빌드 퀄리티 등 몇 가지 요소에만 집중적으로 고려하여 선택을 하게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기의 가격에 따라 몇 가지 요소를 선택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완벽하지 않은 기기들을 선택해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기기는 카메라가 정말 좋았죠? 카메라가 뛰어나지 않지만 여전히 훌륭하게 작동하고 조금 다른 것을 찾는 분들에게는 대안이 될 수 있는 다른 기기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